법규과 국조기본팀장 박소영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 강의하겠습니다. 올해 국세기본법에 중요한 두 가지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이고 두 번째는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입니다. 먼저 국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탈세 제보자는 40억 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는 30억 원, 기타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징수,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적극적인 업무 수행은 자칫 민원 유발, 이의 제기, 감사 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이를 감수하고 열심히 일한 일선 세무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액수의 많고 적음과는 별개로 상징성 있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서 도입 배경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범죄 물품을 압수한 사람 등 공로가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의 부가, 징수, 송무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수나 승소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300만 원 이상,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입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세기본법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질문 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의 중복 부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여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면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달리 장래에 일정 기간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정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각 개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미제출 이행 강제금, 근로기준법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실무상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이행 강제금은 매 30일마다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금액도 납부지연 가산세처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하루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 2,500만 원이 부과되어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3월 1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 및 감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공포될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니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 의무 승계 범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포기의 소급표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납세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납세 의무의 승계는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상속받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은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규정에 더하여 한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체납된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를 추가한 것입니다. 일부 상속 재산만 수령하는 산정 상속의 경우에도 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 재산이 적은 경우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하였는데 추후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체납은 온전히 승계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보험금만 수령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제척기간 특례 신설입니다. 조특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특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면 10년 동안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세액 공제는 10년 동안 가능한 데 반하여 국세부가제척기간은 보통 5년으로 과세관청은 당초 공제가 발생한 과세 처분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부가제척 기간의 도과로 경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결손금은 공제한 과세 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부가제척 기간 특례를 이미 두고 있어 2월 세액 공제도 공제한 과세 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조문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편 세액 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에 관하여는 결손 금액이나 환급 세액과는 달리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세청은 해석을 통해 경정 청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액 공제도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 현행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에 더하여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기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제2차 납세 의무 대상자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2022년 대법원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어조합 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영어조합 법인의 과점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은 그 실질이 법인의 과점주주와 유사하므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여 과점조합원에 의한 조세 탈루,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의 과점조합원의 경우는 출자 비율에 손익분배 비율을 곱하여 제2차 납세 의무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결정 및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의 경정 청구 기간을 현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0일 이내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에 근거하여 나온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90일 이내의 기간은 불법과 관련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 결정 및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의 경정 청구는 불복의 성격이 있어 경정 청구 기간이 90일 이내가 성격상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국기법 제45조의 1항 일반적 경정 청구와 2항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는 7일 전으로 사전통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존 사전통지 기간 15일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짧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국기법 제65조에서는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재조사의 경우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조사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어 15일만큼 조사 착수가 지연되어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조사의 경우 심사청구 등 과정에서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고 재조사에 대한 장기간의 사전통지 기간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사를 지연시켜 납세자의 소명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지연될 수 있어 통상적인 세무조사보다는 사전통지 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예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인하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률은 동일하나 지급액이 건당 25만 원, 총 한도 10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PPT에는 없는데 교재 13페이지 과세예고 통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1항 3호 남옥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도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입법 의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역에 이의가 없어 동일하게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결정한다는 것에 많은 문의가 있어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 처분의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당분간은 법문대로 보수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입니다. 교재 98페이지 거주자 판정 기준 관련입니다. 현재는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로 둔 경우 거주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이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로 둔 경우도 거주자로 보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연도를 2월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연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즉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 기간이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을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및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등으로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올해 출국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용 조건과 시기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204페이지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기존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보고서별 3천만 원, 국외 특수관계인별 국제거래 명세서는 500만 원, 제조원가 계산서, 국제거래 가격 결정 자료 등은 자료별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제거래별 구분 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자료별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교재 206페이지 해외 금융계좌는 미신고, 과소신고 시 10% 단일률로 최대 10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